하루 3번, 일주일 동안 계속. 왕성한 60세 대단한 대물 남편. 저는 올해 55세 김선영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죠. 처음엔 슬픔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 그 슬픔도 익숙해져 버렸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험 대리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것도 작년에 끝났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하루가 더욱 길어졌어요. 시계를 보면 아직 오후 2시인데 벌써 저녁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선영아, 너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니? 처음엔 그런 말이 위로가 됐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정말 혼자 살아도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도 되는 걸까? 어느 날 보험 대리점 선배였던 경자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선영아, 구청에서 중장년 재혼 모임 한다던데 나도 가볼까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했고 과연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줄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언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가도 될까요? 뭔 소리야? 너 충분히 매력적이야. 그냥 한번 나가보자. 안 되면 말고. 경자 언니의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거절당할까봐, 어색할까봐, 실망할까봐. 하지만 이대로 계속 혼자 사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모임 전날 밤 옷장을 열어봤어요. 평소에 입던 회색 니트와 검은색 바지만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려한 색깔 옷은 입지 않게 됐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밝은 옷을 입어보자는 생각에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니 낯설었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마스크만 쓰고 다니느라 립스틱도 거의 안 발랐는데 오늘만은 조금 신경 써봤어요. 그런데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꾸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 나보다 훨씬 매력적인 분들이 많을 텐데 내가 끼어도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음을 바꿀까 생각했습니다. 경자 언니에게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할까도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구청 회의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몇 번이나 망설였죠. 정말 들어가도 될까? 경자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영아, 그냥 들어가자. 안 되면 일찍 나오면 돼.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재혼 모임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10명 정도가 둘러앉아 있었어요. 남자분들이 대부분 정장 차림이었고 여자분들은 저처럼 조심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화기애애했어요. 경자 언니와 함께 빈자리에 앉았는데 진행자가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올해 55세입니다. 6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말을 끝냈습니다.
다른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바라봐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때 한 남자분이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라는 분이었어요. 저는 박준호고요. 63세입니다. 3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목소리부터 다른 분들과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키도 꽤 크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정말 63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어 보였어요. 평소에 헬스장 다니는 걸 좋아하고 등산도 자주 다닙니다. 건강관리가 취미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체력이 좋다고 자부해요. 다른 분들이 웃었습니다. 허세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로 그 나이에 저런 체격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사실 혼자 사는 게 제일 힘든 건 밥 먹을 때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김이 빠지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든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티타임이 시작됐어요.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박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6년 동안 혼자 계시기 힘드셨겠어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저도 이혼하고 나서 허탈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박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등산 동호회 이야기, 요즘 배우고 있다는 영어회화 이야기까지 정말 활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영 씨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와, 요리 잘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요.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쯤 박준호가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사시는 분끼리 가끔 안부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박준호라는 분 선영이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설마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봤는데 분명히 그래. 너한테만 계속 말 걸더라. 집에 와서 핸드폰을 보니 벌써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집에 잘 도착하셨나요? 정중한 문체였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박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자주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같은 안부 인사였어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박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선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 한번 하실래요?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심심해서요.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게 데이트인 건지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건지 애매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혼자 먹는 밥이 지겨웠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선영 씨 집 근처로 제가 갈게요. 맛집 하나 알거든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박준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었는데도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레스토랑도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여기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메뉴를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하겠다고 하려는데 박준호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 당연히 제가 내야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준호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 같았어요. 젊었을 때 사업도 해봤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다고 했습니다. 선영 씨는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멀리 나가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언젠가 함께 여행 가요. 일본 온천 여행 어때요? 저 일본어도 조금 할 줄 아는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행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싶어서요. 식사 후에 박준호가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본 것 같아요. 저도요. 혼자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이번엔 선영 씨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느낌이요. 그날 밤 박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셨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장을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다 보니 착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오랜만에 두근거리는 마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박준호가 항상 먼저 연락했고 약속도 주도했어요.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게 편했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어느새 제 하루가 박준호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혹시 박준호일까 싶어 가슴이 뛰었어요.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준호가 주도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박준호와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그가 갑작스럽게 말했어요. 선영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는데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저도 혼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럼 빨리 결정하죠.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오래 고민해요? 박준호는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소개도 나중에 하고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둘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처럼 오래 사귀는 것도 이상하고 주변에 신경 쓸 일도 많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이미 다 커서 독립했고 부모님도 안 계셨습니다. 그럼 언제 할까요? 다음 주에 구청 가서 신고하고 그 주말에 간단히 식사나 하죠. 정말 간단하게 결정됐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없고 화려한 결혼식도 없었어요.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구청에 가서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전부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정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박준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가족이라는 말이 오랜만이었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잊고 있던 단어였어요. 합가는 박준호 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 원룸보다 훨씬 넓은 투룸이었거든요. 짐을 옮기는 날 박준호가 도와줬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새로운 집,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부엌 구조도 다르고 화장실 위치도 달랐어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설렜습니다. 선영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전 남편과도 그렇게 부르긴 했지만 박준호에게는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첫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였는데 박준호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집에서 먹는 밥이 최고네요. 혼자 먹던 외식이 이제 지겨웠는데 앞으로 매일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집 같은 느낌이에요. 식사 후에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박준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따뜻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전 남편과 사별한 지 6년, 그동안 혼자 잤던 침대에 이제 다른 사람이 함께 누워야 한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선영 씨, 먼저 씻고 오세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거울을 보니 55세가 된 제 몸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탄탄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괜찮을까? 실망하지는 않을까? 잠옷을 입고 나왔는데 박준호가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우려고 하자 박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영 씨, 우리 이제 정말 부부예요. 그러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키스를 하고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좋았어요. 6년 동안 혼자 있다가 누군가의 품에 안기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박준호의 행동이 거세졌어요. 63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왕성했습니다. 처음엔 오랜만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6년 동안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준호의 체력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쉬었다가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정말 좋네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저도 나쁘지 않았지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체력이 가능한 건지 의외였어요. 준호 씨, 잠깐 쉬면 안 될까요? 아직 괜찮은데요? 선영 씨도 오랜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첫날 밤이 길어졌습니다. 박준호는 정말 오랜만에 아내를 만난 사람처럼 계속 원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지만 박준호는 여전히 멀쩡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박준호는 벌써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여보, 잘 잤어요?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네, 저도요. 사실 조금 힘들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날 밤인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할 것 같았어요. 오늘도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네요. 정말 오랜만에 아내가 있는 집 같아요. 박준호가 제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다정한 모습이었지만 어젯밤 일이 떠올라서 조금 어색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박준호가 말했어요. 우리 신혼여행은 언제 갈까요? 제주도 어때요? 신혼여행까지요? 당연하죠. 비록 재혼이지만 우리에겐 새 출발이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이니까 아직 설레서 그렇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박준호의 체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요. 헬스장을 다닌다고 했는데 정말 운동 효과가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박준호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도 부르고 저를 자주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선영 씨와 결혼한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박준호를 보면서 저도 행복했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좋아해 준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매일 밤이 어젯밤 같을까 봐서요. 이 나이에 그런 체력을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신혼이니까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그럴 줄만 알았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박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어제처럼 좋은 밤이 될 것 같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벌써 다시 그런 시간이 오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신혼인데 남편을 실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데 박준호가 이미 깨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6시였습니다. 여보, 잠 깼어요? 네, 일찍 깨네요. 그러면서 박준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직 머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는데 벌써 손을 뻗는 겁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준호 씨, 아침부터요? 왜요? 부부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아침 첫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박준호는 만족스러워했지만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깬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역시 아침이 제일 좋네요.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박준호는 기분 좋게 샤워를 하러 갔고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됐나 봐요. 어젯밤에 이어서 아침까지 하니까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털어버렸어요. 아직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몸이 무거웠어요.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팬을 놓칠 뻔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네,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침을 먹고 박준호는 헬스장에 간다고 했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생겨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니까 박준호가 돌아왔어요. 여보, 집에서 점심 먹으려고 일찍 왔어요. 아, 네. 뭐 해드릴까요? 뭐든 좋아요.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되니까. 점심을 준비하는데 박준호가 뒤에서 안아줬어요.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준호 씨, 요리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안아주고 싶어서. 그러더니 목을 만지고 어깨를 만졌어요. 점점 손이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불 켜놓고 있어요. 금방이에요. 결국 가스레인지를 끄고 또 그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부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박준호가 말했어요. 집에서 먹는 게 역시 최고네요. 밖에서 먹는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음식보다 맛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달콤한 말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침에 한 번, 점심 전에 한 번. 벌써 2번이나 했는데 저녁에도 또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박준호는 점심을 먹고 나서 낮잠을 자겠다고 했어요. 저도 함께 누웠는데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었어요. 또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여보, 낮잠 자기 전에 조금만. 또요? 아까 했잖아요. 그래도 좋잖아요. 우리 부부인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이 원하는데 아내가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응했습니다. 3번째였어요.
하루에 벌써 3번. 이런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이렇게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몸이 더 무거웠어요. 제대로 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개운해 보였는데 저만 피곤한 것 같았어요. 여보, 저녁 준비해야겠네요. 네, 뭐 해드릴까요? 김치찌개 어때요? 어제 불고기 먹었으니까.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정상인지,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하는 건지. 하지만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를 보는데 박준호가 제 어깨에 기대면서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 손길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하루에 벌써 3번이나 했는데 또 하자는 거예요. 준호 씨, 오늘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 여보는 힘들어요?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첫날부터 그런 말을 하면 박준호가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결국 4번째까지 하게 됐어요. 하루에 4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때, 낮잠 시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궁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박준호는 만족스러워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셋째 날,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3번에서 4번.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데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부끄러웠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정말 지쳤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박준호는 여전히 멀쩡했어요. 여보, 건강해 보여서 좋네요. 역시 부부가 함께 있으니까 서로한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체력이 좋으시네요. 헬스장 다닌 보람이 있죠. 여보도 같이 운동하실래요? 운동할 체력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자꾸 멍해졌어요. 그날 밤 박준호가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 씨, 오늘은 좀 피곤한데 쉬면 안 될까요? 박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어요. 왜요? 어디 아파요? 아프다기보다는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다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했나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만 좀.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쉬죠. 박준호는 서운해 보였어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른 아내들은 이런 걸로 힘들어하지 않는 걸까?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옆에서 박준호가 숨을 고르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호의 태도가 차가웠어요. 인사도 그냥 넘어가고 아침도 별로 맛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걸 거절했으니까 서운해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다시 박준호에게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거절하면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이걸 싫어하면 내가 이상한 아내가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닌지, 다른 여자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3번의 패턴이 다시 시작됐어요. 일주일 내내 계속됐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나고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 3번의 패턴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파리해진 게 눈에 보였어요. 그날도 박준호가 점심 후에 제게 다가왔어요. 이제는 패턴이 너무 뻔해서 박준호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침실로 갈까요? 평소라면 그냥 따라갔을 텐데 그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도 했는데 또 하자는 거였거든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조금 힘들어요. 박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웃고 있던 얼굴이 차가워지는 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힘들다고요? 뭐가 힘든데요? 목소리 톤도 달라졌어요. 평소에 다정한 톤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다고요?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피곤하다는 거예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게 싫다는 건 나를 안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랑과 그런 일을 같다고 보는 박준호의 생각이 이상했지만 반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박준호는 팔짱을 끼고 저를 째려봤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혼 모임에서 만났을 때의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명확하게 말해보세요. 추궁하듯이 말하는 박준호 앞에서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쉬었으면 해서요. 쉬자고요? 우리가 매일 밤낮으로 그런 일만 하나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한다고? 박준호는 마치 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루에 3번씩 하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도 아시잖아요. 하루에 뭐요? 그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던 것을 막아버렸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부부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런 건지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그냥 쉬죠. 박준호는 차갑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저와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서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혼자 먹고 있겠다며 거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그날 밤 박준호는 등을 돌리고 잤어요. 평소처럼 안아주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걸 거절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준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침도 맛없다는 듯이 먹었어요. 준호 씨, 화났어요? 화요? 아니에요. 그냥 실망한 거죠. 실망이요? 네.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실망스럽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다만 사랑한다면 이런 식으로 거절하지 않겠죠.
박준호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헬스장에 간다면서요.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결혼한 지 겨우 2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냉전이 계속됐어요. 박준호는 저와 최소한의 대화만 했고 평소처럼 스킨십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처벌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결국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준호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남편을 힘들게 해서요. 사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선영 씨가 저를 거절할 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죄송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렇게 해서 냉전은 끝났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박준호가 더 집요해진 거예요.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으니까 더 사랑해야겠네요. 그날부터 박준호의 요구가 더 잦아졌어요. 하루 3번이 4번이 되고 때로는 5번까지도 했습니다. 선영 씨, 저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또 냉전이 시작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점점 저는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박준호가 원할 때마다 응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남편을 위해서 뭐든 해주는데 선영 씨만 유독 까다롭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정말 다른 부부들은 이렇게 사는 건지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데 박준호가 깨웠어요. 여보, 잠깐만요. 지금요? 너무 피곤해요. 금방이에요. 저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또 그 말이었어요. 사랑한다면, 부부라면 당연한 거라는 말. 저는 로봇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박준호의 눈치를 봤어요. 혹시 제가 거절하는 기색을 보이지는 않는지, 불만스러워하지는 않는지 계속 살폈습니다. 선영 씨는 정말 좋은 아내예요. 다른 여자들처럼 투정 부리지도 않고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투정 부리지 않는 게 아니라 투정 부릴 수 없었던 거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받고 거절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이 상황이 정상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정말 부부는 이래야 하는 건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자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선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 생활 적응 잘하고 있어? 네,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은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무슨 일 있어? 경자 언니는 역시 예리했어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다고? 신혼인데 왜 피곤해? 혹시 준호 씨가 뭔가 문제 있는 거야?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언니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카페에서 만나자. 다음 날 박준호가 헬스장에 간 사이에
경자 언니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언니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선영아,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무슨 일이야? 거울로만 보던 제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 경자 언니의 다그치는 눈빛에 결국 터져 나왔어요. 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 망설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준호 씨가 너무 자주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게 뭔데? 부부간에 그런 일 있잖아요. 경자 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얼마나 자주인데? 하루에 3번에서 4번씩이요. 매일이요. 뭐라고? 하루에 3번씩? 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저는 손짓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매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때, 그리고 밤에. 가끔은 밤중에 깨워서 또 하기도 해요. 미쳤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언니의 반응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저는 당황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준호 씨는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해요. 당연하다고? 하루에 3번씩 하는 게 당연하다고? 네. 그리고 제가 거절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요. 경자 언니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선영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배려해야지. 왜 화를 내? 그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지만 누군가 확실하게 말해주니까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이니까. 신혼이어도 그렇지. 하루에 3번씩 매일 하는 게 어디 정상이야? 그리고 아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화내는 게 사랑이라고? 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준호 씨는 다른 부부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거짓말이야. 나도 결혼 생활 해봤지만 그런 적 없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단호하게 말해야 해. 안 된다고.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그럼 또 화낼 텐데요. 화내게 내버려둬. 잘못한 건 그 사람이야. 하지만 제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박준호와 다시 냉전을 할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언니, 혹시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재혼한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글쎄, 간혹 있긴 해. 특히 오래 혼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때 언니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선영아, 준호 씨가 이혼한 이유가 뭐라고 했지? 성격 차이라고 했어요. 성격 차이라고?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자세히는 안 말해줬어요. 그냥 서로 안 맞았다고만. 언니가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아, 혹시 준호 씨 전 부인 이름 알아? 왜요? 그냥 궁금해서. 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박준호, 이혼. 어디 보자. 언니가 인터넷을 뒤지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선영아, 이거 봐. 언니가 보여준 건 어떤 온라인 카페 게시글이었어요. 제목이 성적 강요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했습니다였습니다. 이거 설마. 게시글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글쓴이가 박준호와 이혼했다는 여자였는데 제가 겪고 있는 일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강요하고 거절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며 화를 냈다. 처음엔 신혼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계속됐다. 결국 견디지 못해 이혼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언니, 이게 정말 준호 씨 전 부인 얘기인가요? 이름도 맞고 나이도 비슷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 준호 씨가 저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그렇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한 거야.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까지.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을까요? 당연히 숨기지. 이런 걸 말하면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만약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도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시글을 더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밤중에 깨워서 강요하는 것, 거절하면 며칠씩 냉전하는 것, 모든 게 제가 겪고 있는 일과 똑같았습니다. 선영아, 이제 알겠지? 이건 준호 씨의 문제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자책했는데 정작 문제는 박준호에게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결혼했는데. 일단 단호하게 거부해야 해.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 씨한테 이 게시글 보여줄까요? 그래도 돼. 자기 문제를 인정하게 만들어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준호가 일부러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들어가니 박준호가 헬스장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친구 만났다 왔어요. 그래요? 늦었네. 저녁 준비 안 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부엌으로 갔을 텐데 그날은 그럴 수 없었어요. 박준호를 다르게 보게 됐거든요. 준호 씨, 저한테 할 말 없어요? 할 말이요? 무슨 말이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준호를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숨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경자 언니가 보여준 게시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박준호의 전 부인이 겪었던 일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똑같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옆에서 잠든 박준호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가장 속상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문제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새벽에 박준호가 깨어나서 또 제게 손을 뻗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응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준호 씨, 잠깐만요. 왜요? 아침이잖아요. 할 말이 있어요. 박준호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할 말이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해야겠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나 봐요. 박준호가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일인데 그래요? 준호 씨, 저 어제 친구 만나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래서요?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요. 박준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듯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또 그 이야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박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는 게 힘들어요. 매일 그러는 것도 힘들고요. 그게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박준호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배려요? 제가 언제 배려 안 했어요? 거절하면 화내시잖아요. 며칠씩 말도 안 하고 박준호가 할 말이 없는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서운한 걸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저한테 거짓말 하셨죠? 거짓말이요? 무슨 거짓말이요? 전 부인과 이혼한 이유요. 성격 차이가 아니었잖아요. 그 말에 박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전 부인이 쓴 글 말이에요. 박준호가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셨다고요? 네. 저와 똑같은 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혼했더라고요. 그건 왜 숨기셨어요? 이런 중요한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박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했으면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런 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그 말에 박준호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건 제가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된 건 아닌지, 제가 이상한 건 아닌지 계속 자책했는데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박준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63세 남자가 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영 씨, 저버리지 마세요. 네, 제발 저버리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박준호가 제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신데요? 나이 들어서 남자로서 힘이 없어질까봐 무서워요. 그제야 박준호의 진짜 마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아직 남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 식으로요?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더 자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준호의 고백을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전 부인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왜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된 건 줄 몰랐어요. 남자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 씨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잘못됐다는 걸. 그럼 왜 계속 그러셨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야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박준호의 말을 들으니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과 제가 힘든 것은 별개 문제였습니다. 준호 씨,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셔야 해요. 어떻게 바뀌라는 거예요? 일단 횟수부터요. 하루에 3번은 너무 많아요. 그럼 몇 번이면 돼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원할 때 하는 거예요. 박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 원할 때라니요? 네. 한쪽만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원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원해도 선영 씨가 싫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박준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거절해도 화내지 말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며칠씩 냉전하지도 마시고요. 알겠어요. 노력해 볼게요.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뭐요?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걸 숨기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박준호가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영 씨, 저 정말 바뀔게요. 그러니까 저버리지 마세요. 지켜봐야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그날부터 박준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는 횟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었어요. 박준호도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박준호가 평소처럼 제게 손을 뻗었다가 스스로 멈췄어요. 여보, 오늘은 어떠세요? 처음으로 제 의사를 물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요. 그럼 쉬세요. 괜찮아요. 예전 같으면 화를 내거나 서운해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제가 놀랄 정도로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가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더 그랬죠. 선영 씨, 요즘 우리 너무 뜸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을 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준호 씨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박준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박준호가 제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네. 기분 좋아 보여요. 그런 날에는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저도 거부감이 없었고 박준호도 예전처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피곤해 보이는 날에는 박준호가 먼저 배려해줬어요. 오늘은 일찍 자세요. 마사지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니까 관계 자체가 달라졌어요.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됐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박준호가 말했어요. 선영 씨, 이제야 진짜 부부 같은 것 같아요. 왜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느꼈어요. 정말 달라졌다는 걸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중간에 큰 위기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박준호가 헬스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보,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사나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저희가 너무 뜸하다고 해요.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 씨,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남자로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서로 존중하는 게 먼저예요. 그 일이 있은 후 박준호가 더 확실하게 변했어요.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4개월째부터는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박준호가 제 기분을 먼저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피곤했어요. 청소하느라고요. 그럼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푹 쉬세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됐어요. 예전처럼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가끔 박준호가 말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이 중요하죠.
선영 씨가 그때 단호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계속 그랬을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죠, 뭐. 박준호의 친구들도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준호야, 요즘 표정이 많이 편해 보인다. 그런가? 응. 예전에는 뭔가 조급해 보였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보여. 박준호가 그 이야기를 해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늘 무언가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편해요. 저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박준호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제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오늘은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럼 천천히 쉬세요. 제가 저녁 시켜 먹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게 됐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질은 훨씬 좋아졌어요. 서로를 강요하지 않으니까 마음도 편하고요. 어젯밤에 박준호가 말했어요. 선영 씨,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줘서요. 가르친 게 아니라 서로 배운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용기 내서 말하는 법을 배웠고 박준호는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그 재혼 모임에서 만났을 때가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방식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거더라고요. 경자 언니가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면 안 돼.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였습니다. 요즘 박준호와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걸 배우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배워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늦은 사랑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의 사랑은 실수해도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지만 이 나이의 사랑은 더 신중해야 해요. 서로에게 상처 주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요. 지금 제 결혼 생활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작은 갈등들은 있거든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참지 말고 말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이 힘들어해도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는 거?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배려하는 거?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거라는 거요. 늦은 나이에 깨달은 교훈이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박준호와 함께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